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특강 문학의 적용학습 고전산문 영역의 첫 번째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전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이 산의 동남쪽 삼천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명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노일부득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미승이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까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달달박박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범마였다. 이렇게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명의 중심인물의 부모님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좀 이렇게 증거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들은 풍채와 골격이 평범하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 자, 지금 일단 인물들의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벗이 되어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우정이 깊은 친구예요.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우정을 나누며 수행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 글이 도반서사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도반은 불교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수행을 하는, 같이 돌을 닦는 친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우정을 나누며 함께 수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공간적 배경과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가 20살이 되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며 서남쪽 지산쪽 법종국의 승도촌에 있는 오래된 절이 수양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는 함께 가서 대불전, 소불전이라는 두 마을에 각각 살았다. 자, 지금 수양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서사에서 이들이 함께 수행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일부득은 회진암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는데 하면서 이 두 친구들의 이제 좀 물리적 거리가 조금씩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 살면서, 자, 지금 승려로서 수양을 하고 갔는데도 처자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 속세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으나 속세를 떠날 생각은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속세에 대한 이런 인물들의 태도와 관련해서 다른 작품과 연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좀 속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세에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거늘 이들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인데 어찌 계속 티끌 같은 세상에 파묻혀 세속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려 하는가. 자, 서리적 표현 등장했죠. 그래서 속세를 떠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로 숨으려 하였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백호광이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그 빗속에서 금색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비현실적 요소가 나오고요. 이 비현실적인 꿈, 똑같은 꿈을 같이 꾼 것을 계기로 하여 이 두 친구들이 이제 정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는데 박박사는 북쪽 곡의 사자함의 털을 잡아 8자의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반방이라 하였고 부득사는 동쪽 곡의 돌무더기 아래의 물이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방이라 하였다 하면서 이 두 친구들의 물리적 거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각기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부를 구하고 박박은 미타부를 연불하였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수행의 차이점도 드러납니다. 수행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의 정신적 거리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못 되어 경룡 3년 기유년 4월 8일 성덕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설의 특징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자, 그때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낭자가 나타나, 자,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좀 뭔가 장치이죠. 자, 근데 그분이 북쪽 암자에 당도하여
자고 가기를 간청하면서 시를 지어 바쳤는데, 자, 지금 북조감자라고 하는 것은 달달박박이 살고 있는 곳이죠. 수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고 가기를 간청하면서, 자, 지금 암자에 여인이, 낭자가 지금 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수행자로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뭐라고 시를 지어 바쳤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그네 걸음 늦어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길 막히고 성은 먼데 사방이 고요하네.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마십시오. 자, 지금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지금 밤이에요. 밤이 되었고 길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좀 머물고자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박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데 힘써야 하므로 그대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빨리 떠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이 승려로서 불교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신의 거처를 찾아온 것을 이러한 세속적 유혹이라고 생각하여 여인의 청을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낭자가 이번엔 남암, 그 노힐부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일부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에서 왔소? 자, 그러자 낭자가 대답을 하길, 저희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허와 같은 몸인데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를 이루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자, 보리라 무엇이냐? 이 부처의 깨달음, 이제 이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이루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라고 낭자가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올린 것이 이제 이 부분은 비슷해요. 해저문 깊은 산길에 이제 밤이 늦었는데 나 길을 잃었다. 자,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가 오히려 새롭네 하면서 이제 청각적 이미지 등장하고요. 자, 그런데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자고 가기 애원함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네. 자, 이렇게 낭자의 목적이 내가 길을 잃어서 지금 여기 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노힐부득도 불교의 계율을 알고 있어요.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 또한 보살행의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깊은 골짜기에 밤이 어두웠으니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냐 하며 이 중생에 대한 자비를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의 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런데 여인이 계속해서 점점 더 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산기, 아이를 낳을 기미가 있으니 집자리를 좀 깔아주세요. 그래서 되게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깔아줬어요. 자, 그런데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이 노일부득 이제 진짜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이에요. 그렇지만 이 낭자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좀 애처로운 마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또다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목욕을 시키자 통 속의 물에서 그 향기가 풍기며 물이 금색으로 변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우리 스님께서 또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라면서 더더욱 받아주기 어려운 청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일부득이 또 한 번 그 청을 받아줘요. 그랬더니 청신이 맑아지더니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 연화대 하나가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자, 거기에 앉기를 권하면서 정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도록 한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낭자의 청을 거절했던 달달박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힐은 반드시 계율을 더럽혔을 것이다. 우리가 엄격히 지켜야 할 계율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웃어주겠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노힐이 미륵존상이 되어 좀 부처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어 광채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성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보니 이제 그 노일부득이 설명을 해줬죠. 그러자 박박도 이제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마음이 막혀서 유행이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도리어 예우하지 못하였습니다. 큰 덕이 있고 지극히 어진 스님, 이제 노일부득 말하는 거죠. 나보다 먼저 성불하였으니 우리 옛날의 정을 잊지 마시고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노일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달달박박도 부처가 되어서 두 부처가 함께 성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래서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두 사람의 물리적인, 정신적인 거리가 화합이 되어 이제 극복하고 함께 돌을 닦음에 성공하여 이제 입족하게 되는 이 도반서사의 구조가 등장하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반서사 확실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천보 14년 을미년에 신라 경도강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정유년의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짓도록 하고 백월산 남사라고 변액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굉장히 구체적인 이 시간적 배경이 등장하면서 또 큰 절, 이 백월산 남사의 유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물이 등장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역시 전설의 특징이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도반서사와 절친한 벗의 등장, 동반수행, 입적의 구조를 취한다는 도반서사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전설의 갈래적 특징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이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달달박박은 이제 끝내 성불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았죠. 노일부득의 도움으로 함께 성불하는 그리고 도반서사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요. 이제 좀 중요한 선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선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계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율을 어기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했던 노일부득이 이 계율을 엄격하게 지킨 달달박박보다 먼저 성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계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많은 학습 자료,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